여러분, 비염 계속 반복되시죠? 약을 먹으면 잠깐 괜찮아졌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막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꽉 막혀 있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고 이게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비염 체질이다.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염은 단순히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상태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염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염은 코 문제가 아니다. 비염은 코 속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이 모든 증상은 몸이 외부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면역 균형이 무너지면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코 점막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비염이 있는 분들을 보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몸이 차가운 경우가 많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폐 기능과 코의 관계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코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 계속 낫지 않는 이유. 비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약은 증상을 잠깐 눌러줄 뿐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 공기, 온도, 그리고 음식, 이 세 가지가 계속 자극을 주면 몸은 계속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바꿔야 될 생활 습관. 비염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찬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코 주변 혈관을 수축시키고 순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코 점막 순환이 좋아지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실내 환경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이건 비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환기와 청소, 그리고 침구 관리, 이건 반드시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의 중요성. 비염은 결국 면역 반응입니다. 몸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효 음식은 영양소를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면역 균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흡연과 음주는 코 점막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비염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비염 완화에 도움되는 음식. 비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이 파와 생강입니다. 파는 폐의 기능을 돕고 염증 배출에 도움을 주며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함께 끓여서 마시면 코막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항히스타민 역할을 하는 식품.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천연 항히스타민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점막을 보호하는 음식. 비염에서 중요한 건 코 점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근 피는 끈적한 점액 성분이 있어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성분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비염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8번째, 코 세척 제대로 하는 방법. 소금물 코 세척은 비염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코 속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먼지와 자극 물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물 농도입니다. 코 세척에 사용하는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로 맞춰야 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0.9%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 1리터에 소금 9g, 이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물 500ml라면 소금은 약 4.5g, 물 250ml라면 소금은 약 2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농도를 맞추는 이유는 너무 짜면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싱거우면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할 때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한쪽 콧구멍으로 넣어 반대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방식이 좋습니다. 압력을 강하게 주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세척 후에는 바로 코를 세게 풀지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약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항히스타민제는 증상을 빠르게 줄여주지만 졸림, 입마름, 위장 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몸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며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코를 순간적으로 뚫어주는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하루 루틴 바꾸기. 비염은 하루 습관이 바꾸는 질환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코 세척으로 점막을 정리하고 낮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이 흐름이 반복되면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정리. 비염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인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면서 서서히 좋아집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